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코골이가 심하다거나 자도 피곤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면서도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면 무호흡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규칙적인 호흡이 이어져야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현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해요. 심한 경우에는 시간당 30회 이상 호흡이 멈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뇌가 이를 감지해서 잠깐 깨어나게 됩니다. 본인은 깨어났다는 걸 모르지만 이런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골이입니다. 모든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은 아니지만 특히 크고 불규칙한 코골이 그리고 코골이 중간에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두 번째, 주간 졸음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심하게 졸리거나 운전 중이나 회의 중에 졸음이 몰려온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 중 질식감이나 숨막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깨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헐떡이며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목이 마르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소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낮에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버스 졸음 척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진단 도구예요. 다음 상황에서 얼마나 졸음을 느끼는지 0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0점은 전혀 졸지 않음, 1점은 가끔 졸음, 2점은 자주 졸음, 3점은 거의 항상 졸음입니다. 앉아서 독서할 때, TV 시청할 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 1시간 이상 차를 탈 때, 오후에 누워서 쉴 때, 앉아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있을 때, 교통체증으로 멈춰있을 때, 총점이 10점 이상이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나 동반자의 관찰입니다. 잠들 때 코골이 패턴을 관찰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코골이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에 더 취약한 조건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만입니다. 목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를 압박해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기 쉬워요. 특히 목둘레가 남성 43cm, 여성 41cm 이상이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특히 목과 인두 근육이 약해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 쉬워요. 세 번째, 성별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더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 해부학적 요인입니다. 작은 턱, 큰 혀, 편도선 비대, 비중격 만곡 등이 있으면 기도가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 쉬워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기도 근육을 이완시켜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의 10%만 감량해도 수면 무호흡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수면 자세 개선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좋아요. 등을 대고 자면 중력에 의해 혀와 연조직이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등 뒤에 베개를 놓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베개를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서 부종을 만들고 알코올은 목 근육을 과도하게 이완시켜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네 번째, 수면 위생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고 대신 독서나 명상 같은 이완 활동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코 막힘 해결입니다. 비염이나 코 막힘이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수면 무호흡이 악화될 수 있어요. 생리식 염수로 코를 세척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목과 혀 운동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뒤로 밀어넣는 운동, 혀를 내밀었다 넣었다 하는 운동, 목을 좌우로 돌리는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운동들은 기도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수면 중 기도 폐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적절한 베개 사용입니다. 목과 머리를 적절히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기도가 꺾일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 전용 베개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육 긴장을 유발해서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요가, 명상, 깊은 호흡 연습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버스 졸음 척도 점수가 10점 이상이거나 가족이 수면 중 호흡 정지를 목격한 경우, 낮에 심한 졸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나 목마름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있으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수면 무호흡증은 이런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양압기 치료나 구강 내 장치, 수술적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골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자가 진단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생활관리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무엇보다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